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발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오는 3일부터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뉴욕시 지역은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스테이트는 지난 여름 이후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면서 확진율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뉴스 속보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일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첫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했으며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무력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앞선 다른 변이도 돌파 감염이 나타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로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 사례가 돌파 감염이라는 점에서 기존 백신의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퍼질 여지가 있습니다. CDC는 확진자는 경미한 증상을 겪고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주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9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발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만약 현실화되면 미국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출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행객 방역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하며 만약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도착 이후 하루 이내에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 24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검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여객을 금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일부터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한국 시간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 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의 한정에 최소화합니다. 직계 좀비 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의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방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 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 강화 국가 등 지정이 확대 또는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역은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확진율을 보이는 가운데 업스테이트는 지난 여름 이후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면서 확진율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주 10개 지역 중 모호크밸리는 확진율이 13.1%, 핑거레이크스 지역은 확진율이 12.7%로 이들 두 지역은 뉴욕시의 6배에 달했고 노스밸리 12.3%, 센트럴 뉴욕도 11.7%, 알바니 인근 캐피털 지역도 9.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업스테이트의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66.9%, 접종 완료율이 60.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여 동안 뉴욕시는 접종률이 18.8%나 증가한 반면 업스테이트 지역은 9.3%로 뉴욕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식당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업스테이트는 이 같은 방역 규정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NYU 의대 교수진은 업스테이트의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면서 11월부터 확진율이 폭등했고 코로나19를 제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전역 아시안 인구가 최근 1년간 1.6% 증가한 반면 뉴저지 아시안 인구는 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0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미전역 아시안 인구는 1,89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863만 7천 명보다 약 30만 명, 1.6%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뉴욕주 아시안 인구는 170만 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난 반면 뉴저지주 아시안 인구는 87만 4천 명으로 전년 85만 6천여 명보다 약 2만 명, 2% 정도 증가해 뉴욕주보다 아시안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내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기준 아시안 인구가 606만 5천여 명이며 이는 2019년 586만 5천 명보다 20만 명 3.4%가 늘어 미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해외 출생자는 4,351만여 명으로 지난 2019년 4,493만여 명보다 줄었으며 이는 지난해 해외 출생 이민자의 유입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더 많이 확산됐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오미크론 감염을 보고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 측이 지난달 19일에서 23일 사이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e asked them to send us the suspicious samples so that we can check it. So basically, the 19th of November is now the earliest date. 유럽연합이 남아공의 보고 이후 급히 국경을 통제했지만 이때는 이미 오미크론이 유입됐거나 발생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에선 현재까지 10개 나라에서 42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고 6건은 추가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에선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4만 7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각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실내 행사에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6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이탈리아는 다시 이를 복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22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영국은 다음 달 말까지 18세 이상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증해봐야겠지만 기존 치료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존 백신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월 말입니다. 넉 달도 안 돼 기존 알파 변이를 압도하고 영국에서 우세종이 됐고 160개 넘는 국가에 퍼졌습니다. 델타가 알파를 압도한 이유는 전파 속도가 더 빨라서인데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나온 2주 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나왔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걸로 분석되면서 치료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미국 제약사 릴리의 항체 치료제 2종류를 실험했습니다. 세로축이 잘 안 들을 확률인데요. 높을수록 안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치료제 E484가 있으니까 거의 잘 안 듣고요. 두 번째 항체 치료제는 K417이 있으니까 거의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E484, K417 둘 다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항체 치료제는 조금 더 잘 듣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기존 변이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머크와 파이자가 만든 먹는 약, 그야말로 논란입니다. 파이자 CEO는 잘 듣는다고 말했죠. 왜냐? 먹는 약 목표 지점은 오미크론 변이 부위가 아니라서 효능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 보건국 목표 지점도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약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증 환자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스테로이드하고 산소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건 변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 위험성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살펴 치료약 지침을 새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델타 변이 때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의 타격, 즉 지난해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올해 여름 델타 변이 때보다는 경제적 충격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2%로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4분기와 내년 초 성장을 둔화시키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해져서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게 된다면 물류 공급 차질로 이어져 다시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태평스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준이 드디어 자산 매입 축소를 조기에 끝낼 수 있음을 시사,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몇 주 뒤 열리는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더 일찍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채 한 달도 안 돼 지난번 회의 때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4월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뒤
내년 중순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겠다며 우선 11월과 12월 2달간 각각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이 발표 뒤 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임에도 연준의 인식이 아니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한 달도 안 돼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자산 매입 규모가 매달 1,200억 달러씩이므로 연준이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면 이를 종식시키는 데는 8개월이 걸려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시중에 현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월 의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발언은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더 늘려서 이를 내년 초에 끝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자산 매입을 끝냈는데도 돈이 남아 돈다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자산 매입 축소가 종식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언제든지 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며 실제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결국 조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준뿐 아니라 제니 옐런 연방 재무장관 역시 인플레이션이 매우 제한적이다. 곧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고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미국의 양대 경제 사령탑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아이디어와 업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보인 50인을 선정한 가운데 이 중 한국인 3명이 선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방시혁,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그리고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 등 한국인 3명이 블룸버그 선정 2021년을 빛낸 글로벌 5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인 히트메이커 방시혁을 우선 꼽았습니다. BTS를 등에 업고 K-팝을 미국 음악계의 중심에 올려놓은 그가 지난 4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석권한 황동혁 감독을 꼽으면서 1억 4천만 명 이상이 그의 쇼를 시청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됐다고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이 밖에도 블룸버그는 이회성 IPCC 의장에 관해 지난 8월 그는 인류가 지구 온도를 섭씨 1.1도 상승시켜 지구를 12만 5천 년 전보다 뜨겁게 만들었다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를 감독했다면서 석탄의 단계적인 감축안을 두고 200개국에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약 4,0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14,00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저자들은 7만 8천 개의 리뷰어 코멘트를 남겼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CNN 간판 스타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의 친동생 크리스 쿠오모가 형의 성추행 수습에 나선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CNN은 어제 오후 크리스 쿠오모에 대한 추가 평가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CNN은 크리스의 행적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만 그가 가진 독보적 입지를 존중했으며 직장보다 가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했다. 하지만 크리스의 개입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쿠오모는 CNN에서 쿠오모 프라임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직후 자신의 형을 출연시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비판적 기사는 모두 배제함으로써 편파 방송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직접 쿠오모의 최측근들과 접촉, 수습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달 29일 뉴욕주 검찰총장이 문자메시지 증거 등을 공개하며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CNN은 이전에도 크리스에게 징계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소나기를 피한 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출연시킨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한두 달 뒤 슬그머니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또는 백신 거부 등으로 특정 직장에 다니기보다는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현재 미국 내 비법인 자영업자는 94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연방국세청에서 새 법인에 부여되는 납세번호를 신청한 케이스가 454만 건에 달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6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새 납세번호를 받은 법인 중 3분의 2가 업자 외에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노동부도 지난달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5.9%로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 5.4%보다 0.5%포인트 늘었고 전체 근로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3%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이 있는 데다 감염을 우려해 직장을 떠나는가 하면 백신 접종을 꺼려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 요청을 수용, 증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7월 메이저 대회인 비오픈에 출전하고 싶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조지아주 렉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경찰과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맨해튼 랜로드가 이스트 13 스트리트 펜트하우스 세입자가 지난 2017년 5월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한 달 $17,000씩의 렌트비를 계속 자동으로 인출해오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뉴저지 스태포드 타운십에서 실종됐던 60대 부부가 어제 자신이 살던 집 인근의 자연보호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크, NFT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이 자신이 수감 중 사용했던 배지를 NFT로 제작, 마이애미 아트위크 경매에 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새 뉴욕시 교육감 인선에 나선 가운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이 오늘 올해 말로 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쏟느라 에이즈와의 싸움에 쓰일 과학적,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